안녕하세요. 오늘은 좌백 작가님의 천마굴림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무협의 거장답게 필력은 보장되어 있으며 어둡고 비장한 분위기의 무협소설입니다. 좌백 작가님은 20여 년 전부터 좋아하는 작가인데 제가 18살 때 대여점에서 야광충을 읽고 첫 무협의 세계로 빠지게 만든 분이라서 평생 기억에 남을 작가입니다. 10년 전에 천마굴림이 연재되었을 당시 많은 팬들의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도중에 연재 중단과 공백이 큰 탓에 말도 많았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소개할 줄거리만 보면 평범한 무협소설 같지만 중후반으로 갈수록 많은 새로운 요소들과 여러 비밀들이 밝혀지면서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무료 회차로 소개해드리는 줄거리만으로는 이 소설을 쉽게 평가할 수 없으니 이야기 전개를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무렵 879년 천랑성이 자미성을 침범하고 붉은 해성이 하늘을 가로질러 사흘 밤낮으로 나타났던 해 마교가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위대한 대종사는 1000명의 마군을 지휘하여 9대문파와 8대세가를 멸망시키고 황군을 여러 차례 물리쳐 마교가 천하에서 가장 강한 세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림의 정예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부패한 관리와 귀족들은 마교에 포섭되거나 제거되었습니다. 결국 관부와 황권은 무력화되고 황제는 이름만 남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종사는 천하를 18지역으로 재분할하고 공을 세운 8대 가문과 10대 종파의 지도자들에게 각 지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교의 본산인 천마도에서 은거했습니다. 이로써 879년부터 세상 사람들은 이 시기를 마도천하라고 불렀습니다. 무렵 894년 15년에 걸쳐 이루어진 마도천하는 산발적인 저항을 받았지만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마교천하의 18구역 중에 이화태양종이 지배하던 북해 땅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후일 천마굴림의 길이라고 불리게 된 대장정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 무영은 그림자가 없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소년으로 호수 안에 있는 깊은 동굴 속에서 자신을 키워준 노승과 도사 한 명과 함께 자랐습니다. 두 어른이 돌아가신 후 홀로 동굴 속에서 살던 그는 어느 날 동굴 밖으로 나가 달빛을 처음 보게 되고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로 무영은 자주 달빛을 보러 동굴 입구로 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무영은 동굴로 들어온 침입자들을 발견하고 그들로부터 도망치려는 여인 남궁은혜를 구해줍니다. 남궁은혜는 무영에게 이화태양종이라는 무리가 그녀를 추격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무영은 자신과 남궁은혜를 지키기 위해 동굴 속에서 침입자들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거대한 호수는 매우 기이한 곳으로 무공고수라도 물속에 빠지면 얼어 죽고 마는데 무영은 이곳에 사는 특이한 고기들을 잡아먹고 물속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무영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호수 속 거대한 미로 같은 동굴에 들어온 침입자들을 배에 구멍을 뚫어 모두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궁은혜와 함께 어둠 속에서 생활하면서 말을 배웁니다. 한편 이화태양종의 고수 기영과 월영은 남궁은혜를 찾기 위해 수공에 익숙한 고수들을 불러와 다시 동굴로 침입합니다. 무영은 이화태양종의 고수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척들을 일부 수장시키지만 고수 기영에게 쫓겨 호수의 반대편으로 잠수해 도망칩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도 끝까지 기어갔지만 척들이 그를 추적하며 공격해왔습니다. 월영은 무영이 물에서 나오자 쏘라고 명령했고 기영은 퇴로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무영은 부상의 고통 속에서도 분노를 느끼며 척들을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그의 근육이 부풀어 오르며 피를 뿜어내며 창을 뽑아냈고 무영은 지풍을 사용해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기영의 단도가 무영을 공격해 깊은 상처를 남겼고 기영과 월영은 무영을 압박했습니다. 무영은 다시 물속으로 도망쳐 기영을 끌어들이며 싸웠습니다. 결국 따라 들어온 기영의 발을 잡아 물속으로 끌어들여 죽이는데 성공했지만 무영도 탈진하며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몸속에 심어져 있던 힘이 발휘되어 그는 물 위로 뛰어올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배 위에서 월영이 채찍을 휘둘러 무영의 등을 후려쳤지만 무영은 멈추지 않고 동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궁은혜는 무영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처는 심각했고 그녀는 얼음 같은 물로 천을 빨아 무영의 상처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무영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굴에 사는 팍쥐고기의 피를 짜내어 먹였고 자신의 마지막 영단을 무영의 입에 넣어 치료를 도왔습니다. 한편 기영의 죽음에 대해 월영은 이화태양종의 지배자인 제강산에게 사과하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강산은 그녀의 말을 듣고 무영을 잡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무영은 적의 위압적인 존재감을 느끼며 남궁은혜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격차가 심해 손쉽게 제압당하고 남궁은혜와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무영은 강철 목걸이를 채워져 굴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궁은혜는 천마도로 보내지게 되면서 이별을 하게 되고 그녀는 가기 전에 자신을 구하러 와달라고 무영에게 말합니다. 제강산은 무영을 굴복시켜 자신의 신복으로 키우려 하고 지하 무적행의 죄수로 보냅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영은 지하 무적행에서 죄수에서 무공실력을 키워 남궁은혜를 구하러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줄거리에서 생략했지만 무영이 제강산에게 잡혀서 지하 무적행에 가기 전까지 수많은 고문과 폭행을 당합니다. 천마굴림은 주인공에게 많은 시련을 주면서 성장시키는 소설입니다. 마교가 천하를 지배한다는 설정답게 꽤나 어두운 분위기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인공 무영이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마교를 피해 숨어 지내던 자들이고 이화태양종의 지배자인 제강산이 무영을 왜 키우려고 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소설의 특징을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마교, 천마, 주술, 하렘, 대규모 전쟁, 쌍검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개한 줄거리에서는 키워드에 맞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질 않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과 맞으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의 소설이지만 이런 비장한 무협소설도 좌백 작가의 필력이 좋아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